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괄 지휘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김동선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50선에 접근을 했는데요. 곽상준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사흘 만에 오늘 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시 매수로 진입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수라기보다도 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그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순매수 규모는 겨우 시장에서 37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는 1,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투신권의 매도가 690억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펀드 환매가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추가로 상승하였고, 또 하나는 금융주들과 건설주, 그리고 과거 우리 소위 트로이카라고 불렀던 증권주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 주었는데요. 금융주식들의 경우는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연 이런 금융, 건설, 증권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국내 증시에 사실 뚜렷한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던 데 비하면 그다지 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당분간 2,000포인트 올라온 다음부터는 아주 공격적이거나 그 강한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거래 대금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2월 달까지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6조, 7조, 8조 이런 정도 수준, 그나마 조금 거래가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되었었는데요. 3월 달 와서부터는 지금 6조를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6조를 넘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성장 동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외부의 유동성, 즉 해외 자금들은 계속 시장을 조금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국내 여건, 즉 펀드의 환매 쪽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균형을 잡아가면서 큰 틀에 시장의 방향성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해외 쪽에서는 좋은 뉴스를 몇 가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주택 지표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신규 주택 매매라든가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과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주택의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할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시장에 임팩트를 줄 만한 수준까지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시장이 2,000선대 중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것들이 아주 강하지 못하다면은 지금 정도의 상황, 즉 2,000대 중반에서 계속 시소 게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IT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 IT의 바통을 이을 업종이 나타나는지 여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주말부터 해서 금융주들이 시장에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제대로 금융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준다면 2,000포인트대 중반을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비중이 무려 18% 이상으로 급증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주가지수가 12포인트 올랐습니다만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체 지수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는
있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주도주군들이 설정되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있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거래량이 늘기까지는 제대로 된 시장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1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55,141건으로 1월에 28,69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이 6,060건으로 집계돼 1월보다 91.6% 늘었고 경기도는 52.9%, 인천은 49.4% 늘었습니다. 지방의 거래량은 1월보다 46.7%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6배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과 울산도 각각 2.5배가량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중러 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총괄 지휘키로 했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다만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외부 명망가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대위에는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선대위원을 맡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선 불출마와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한 부산 지역 4선 김무성 의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서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노령 인구가 104만 9천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노령 인구 비율은 2005년 7%대에서 2007년 8%대로 올라섰고 2009년 9%대로 올라서는 등 매년 0.5%포인트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 을지로동이 18.9%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 신림동이 5.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외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가 4.11 총선의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을에서 관악구청장 출신의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고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재근 후보는 도봉구 갑에서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의 통합진보당 200만 후보를 각각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대변인도 각각 승리했고 야권 대권 주자인 민주당 정세균, 정동영 의원도 승리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과식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은 배고픔과 포만감이 호르몬과 신경세포의 복합적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렙틴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 렙틴과 인슐린을 전송해 배가 부르다는 메시지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BDNF 유전자가 변이되었을 때 렙틴과 인슐린이 시상 하부까지 도달치 못하도록 체내 의사소통을 막아 과식과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LG전자가 최근에 출시한 옵티머스 뷰가 웹서핑과 SNS, 전자책의 최적인 4대3의 황금 비율을 채택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옵티머스 뷰는 5인치 대화면에 4대3이라는 화면비와 전자펜 필기 기능을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세로 길이는 139.6mm, 가로 너비 90.4mm로 갤럭시 노트보다 가로가 7.5mm가량 더 넓어 웹서핑이나 PDF 문서 등 전자책을 보는데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품을 보는 순간에는 아주 크다는 인상을 주지만 손에 쥐어보면 두께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얇고 무게도 168g으로 가벼워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휴대폰을 구동시키고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쓰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고 화면이 커 그림과 글씨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터치스크린의 인식감도를 끌어올려 손으로 필기해도 0.1mm 정도의 세밀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했고 화면 상단의 메모 버튼만 누르면 어떤 화면에서도 바로 메모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통화 중이나 웹서핑 중에도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옵티머스 뷰 출시에 맞춰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LG 리더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창업 열기와 정부 지원의 정책을 타고 엔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줄어들기만 하던 투자자 수도 12년 만에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유진 기자를 연결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유진입니다. 네, 먼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엔젤 투자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엔젤 투자는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창업 초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받습니다. 초기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엔젤 투자는 이런 기업들에게 제때 자본을 공급해 성공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시행착오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멘토 역할도 합니다. 투자 성공 확률은 낮지만 한 번 성공할 경우 수익률은 수십 배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장한 화장품 업체 제닉에 투자했던 한 엔젤 투자자는 2억 원을 투자해 약 60배의 평가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사의 손길과 같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벤처 열풍과 함께 엔젤 투자에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몇몇 기업의 주식이 상장과 함께 200배까지 오르며 엔젤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비춰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버블이 꺼지고 국내 벤처 기업들도 금융 비리에 연루되며 주식은 폭락했고 엔젤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후 시장도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안 좋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데다 코스닥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문도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달 초면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등록된 투자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할 거라고 하던데요. 자, 이처럼 관심이 부활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창업 열기를 타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9년 19,000여 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2년 만에 26,000여 개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초기 기업들이 잇따라 M&A 대상이 되며 높은 수익을 거둔 성공 모델이 생긴 적도 관심을 높였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설립 4개월 만에 3천억 원, 엔서즈는 설립 3년 만에 450억 원에 매각되는 등 엔젤 투자자들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맞춰서 정부도 엔젤 투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로 엔젤 매칭 펀드를 8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투자자 및 기업을 등록 관리하는 엔젤 투자 지원센터도 설치했습니다.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해 엔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도 10%에서 20%로 높였습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부각되며 엔젤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성장기업부 연유진 기자를 연결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엔젤 투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 연유진이었습니다. 네. KT가 주력 사업을 통신에서 탈피해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KT는 오늘 오전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이석채 대표와 주요 그룹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5년까지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를 위해 IT 미디어 집중 육성, 컨버전스 사업 확장, 혁신적 통신 리더, 글로벌 사업자로 변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5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K9의 주요 기능과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번에 공개된 사양은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최첨단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신기술이라며 이를 통해 K9은 기존 대형 세단과 차별화된 품격과 가치를 지닌 최첨단 럭셔리 대형 세단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탑재된 HUD는 차량의 앞유리에 주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표시해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해 주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차량 속도, 도로 주행 시 경고사항, 후측면 경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LG전자가 3차원 입체 영상 기능을 강화한 노트북 PC A54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무안경 3D 제품과 평광안경 방식, 광시야각 제품 등 총 3가지로 용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안경 3D 노트북 PC에는 실시간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최적의 3D 영상을 구현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제품 사양에 따라 173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롯데슈퍼가 유통구조를 개선해 채소 등 신선식품 20종의 가격을 대형마트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연중 판매합니다.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은 두부, 달걀, 시금치,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롯데슈퍼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5단계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개선해 10%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